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당뇨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0명 중 6명은 이미 혈당이 높지만 스스로는 모른 채 지내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단 것을 별로 안 먹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단 음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혈관과 세포가 서서히 말을 안 듣게 되는 병이에요. 즉,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세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죠. 그런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비싼 인삼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혈당을 자연스럽게 안정시켜주는 놀라운 나뭇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꾸준히 마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3가지 나뭇잎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끓여 마시는지,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또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댓글로 본인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혈당을 만들어가요. 사실 당뇨라는 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혈당이 조금 높아진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요. 당뇨는 단순히 혈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사가 어긋나고 혈관이 서서히 염증에 시달리는 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벽이 상처를 입으면서 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인슐린은 열쇠와 같습니다. 세포의 문을 열어서 혈당, 즉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포가 이 열쇠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문을 꼭 닫고 아무리 인슐린이 와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걸 의학에서는 인슐린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밥도 적게 먹고 단 것도 피하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포가 이미 닫혀 있어서 설탕이 아니라 밥 한 숟가락만 먹어도 피 속에 당이 쌓이는 거예요. 결국 당뇨는 먹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간과 췌장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자연이 주는 선물, 나뭇잎이에요. 이제부터 그 3가지 나뭇잎이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뭇잎은 바로 구기잎입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이 잎을 단맛을 누그러뜨리는 잎이라고 불렀어요. 밥상 옆에 말려두었다가 차로 우려 마시곤 했죠. 그만큼 오랫동안 당을 조절해주는 잎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구기잎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 속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또한 피 속에 있는 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주고 세포가 인슐린을 잘 알아보게 만들어줘요. 최근에는 일본과 한국의 여러 연구에서도 구기잎 추출물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당뇨 환자의 혈관 손상을 줄여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식사 후에 피 속으로 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세포의 문을 열어서 당을 안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구기잎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이 그 문이 더 잘 열리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 줄어들고 피 속의 당이 천천히 안정됩니다. 결국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니 피가 끈적하지 않고 혈관도 쉬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잎을 마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말린 구기잎 한 줌, 손으로 쥐었을 때 가볍게 차는 정도를 준비합니다. 냄비에 물 약 1리터를 붓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잎을 넣고 약한 불로 줄여주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은근하게 달이면 향긋한 구기잎차가 완성됩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식사 후와 저녁 식사 후에 한 컵씩 따뜻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식후에 마시면 소화가 부드럽고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은 분이나 임신 중이신 분은 하루 한 컵 이하로만 드시는 게 좋아요. 또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보세요. 잎의 효과로 혈당이 갑자기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서서히 늘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이처럼 구기잎은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꾸준히 마시면 혈당이 차분히 내려가고 피가 맑아지면서 얼굴빛이 밝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옛 어르신들이 괜히 이 잎을 자연의 인삼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향긋한 구기잎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질 겁니다. 두 번째 나뭇잎은 바로 뽕잎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뽕잎을 혈당을 누그러뜨리는 잎이라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누에를 키우기 위해 뽕잎을 따다가 남은 잎을 말려두고 차로 마시곤 했죠. 그 향이 은근히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자연이 준 당뇨 약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뽕잎에는 디옥시오지리마이신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속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식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또한 폴리페놀과 비타민 C, 칼륨이 풍부해서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피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요즘은 병원 연구에서도 뽕잎 추출물이 인슐린 저항을 완화하고 췌장의 피로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당으로 변하죠. 그 당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들어오면 혈당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뽕잎 속의 성분이 장에서 그 당의 문을 잠시 붙잡아줍니다. 그래서 당이 천천히 들어오게 하고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 인슐린이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혈관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뽕잎을 드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마른 뽕잎 한 줌을 냄비에 넣고 물 약 1리터를 부어주세요. 센 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10분 정도 더 달입니다. 색이 진한 황금빛으로 변하면 불을 끄고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 됩니다. 하루 두세 번 정도 식사 후에 한 컵씩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한 잔은 밤사이 혈당이 안정되도록 도와줍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뽕잎은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평소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 분은 너무 진하게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혈압이 낮은 분은 하루 한 잔 이하로만 드세요. 처음에는 연하게 달여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게 안전합니다. 뽕잎차를 꾸준히 마시면 피가 맑아지고 손발 저림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피부도 맑아지고 얼굴빛이 한결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옛 어르신들이 뽕잎을 혈관을 씻는 잎이라고 부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식사 후 따뜻한 뽕잎차 한 잔으로 혈당과 마음을 함께 다스려 보세요. 몸이 차분해지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세 번째 나뭇잎은 바로 스테비아 잎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단초잎이라고 부르죠. 옛날에는 설탕이 귀하던 시절 이 잎을 따서 말려차로 우려 마시거나 음식에 넣어 단맛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몸에 좋은 단잎이라고도 불렸어요. 스테비아 잎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천연 감미 성분인 스테비오사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설탕보다 단맛은 강하지만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하고 당이 피 속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또한 칼륨, 마그네슘,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스테비아잎 추출물이 혈당 조절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테비아는 단맛을 느끼게 해주면서도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단맛을 즐기면서도 인슐린을 쓸데없이 소모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이 설탕 대신 스테비아 잎을 사용하면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혈관의 피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잎을 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린 스테비아 잎 3-4장을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끓입니다. 끓인 후 식히면 은은한 단맛이 나는데 이걸 그대로 차로 마시거나 보리차나 현미차에 한두 잎만 섞어서 마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2-3번 정도 식사 후나 간식이 당길 때 마시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단 게 먹고 싶을 때 스테비아차 한 잔을 마시면 입안이 개운해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혈압이 낮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은 너무 진하게 마시지 마세요. 스테비아는 체내 수분을 조금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몸이 약한 분은 하루 한두 잔만 연하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어린아이나 임산부는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스테비아 잎은 자연이 준 단맛이자 피를 편안하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달지만 부담이 없고 마실수록 몸이 맑아지는 느낌을 줍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스테비아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달콤한 향이 마음을 녹여주고 피 속의 당도 차분히 가라앉을 겁니다. 이 작은 잎이 여러분의 하루를 한결 부드럽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뭇잎을 마셔도 여전히 식탁 위에 적색 신호등 음식이 있다면 그 효능은 반밖에 나지 않습니다. 몸을 살리는 일은 좋은 걸 더하는 것보다 먼저 나쁜 걸 빼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4가지 음식은 당뇨가 있는 분들이 꼭 멀리해야 할 음식입니다. 첫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튀김, 도넛, 감자튀김처럼 바삭한 음식이죠. 이 음식들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름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요. 결국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혈당이 쉽게 오릅니다. 먹을 땐 맛있지만 몸 안에서는 불이 붙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단 음료와 과일 주스입니다. 특히 설탕이 들어간 커피나 탄산음료, 달콤한 과일 주스는 혈당을 순식간에 높입니다. 과일은 건강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즙으로 먹으면 당이 빠르게 흡수돼요. 췌장은 갑자기 몰려드는 당을 처리하느라 무리하게 인슐린을 내보내고 결국 지쳐버립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과일도 통째로 조금씩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흰쌀과 흰빵 같은 흰색 탄수화물입니다. 이 음식들은 입에 부드럽고 속이 금방 채워지지만 소화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고 결국 금세 배가 고파져 다시 먹게 되죠. 그렇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이 심해지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넷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스낵, 인스턴트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음식들에는 방부제와 나트륨이 많고 숨겨진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몸속에 염증을 쌓이게 하고 췌장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특히 가공육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초도 이 4가지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몸은 깨끗한 밭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이 뿌리내리려면 먼저 잡초를 뽑아야 하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기잎, 뽕잎, 스테비아 잎의 효능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오늘부터 식탁에 적색 신호등 음식을 하나씩 치워보세요. 그 한 끼의 선택이 여러분의 혈당을 그리고 내일의 몸을 바꿉니다. 이제는 지식보다 습관이 더 중요할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초를 알고 있어도 매일 실천하지 않으면 몸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꼭 권하고 싶은 아침 3가지 습관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 5분이면 하루의 혈당이 한결 안정됩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물 한 컵에 오늘 소개한 잎 중 몇 잎을 넣어 마시는 겁니다. 뽕잎이든 구기잎이든 스테비아 잎이든 괜찮아요. 물이 너무 뜨겁지 않게 식힌 뒤 천천히 마셔보세요. 밤새 마른 몸속에 물이 스며들고 잎의 성분이 피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아침에 첫물 한 잔이 하루의 혈당 리듬을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 후 가볍게 10분 정도 걷는 습관입니다.
굳이 멀리 나갈 필요 없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돌거나 마당을 한 바퀴 돌아도 좋아요. 밥을 먹고 바로 앉아버리면 혈당이 쑥 올라가지만 잠깐이라도 움직이면 당이 근육으로 쓰여서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걷는 동안 햇빛을 조금만 쬐어도 기분이 한결 밝아지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세 번째는 아침마다 혈당을 재거나 몸의 느낌을 기록하는 겁니다. 수치를 재면 가장 정확하지만 굳이 기계가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무겁다든지 입이 자주 마른다든지 피곤이 몰려온다든지 그런 느낌을 짧게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내 몸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단순하지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약을 늘리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시킨 분들이 공통으로 지킨 습관이기도 합니다. 약초의 효능은 몸이 준비됐을 때 가장 잘 작용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가벼운 걸음, 그리고 내 몸을 살피는 마음이 세 가지가 바로 혈당을 다스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몸이 금세 알아차리고 고맙다고 속삭일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뭇잎이라도 약을 끊고 그걸로만 치료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잎은 몸을 돕는 조력자일 뿐 병을 대신 고쳐주는 약은 아니에요. 병원 치료와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유난히 피로가 심하거나 입이 자주 마르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거나 체중이 갑자기 빠지고 다리나 발끝이 자주 저리다면 그건 혈당이 이미 위험선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약초보다 먼저 병원에 가서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입은 치료가 아니라 회복을 돕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구기잎이나 뽕잎차를 곁들여 마시면 몸의 염증이 줄고 피가 맑아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약의 효과도 더 오래가고 혈당도 훨씬 안정돼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외곽에 사시는 76살의 할머니셨는데 당뇨로 10년 넘게 약을 드시면서도 손발이 자주 저려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뽕잎차를 한 잔 마시고 밥 먹은 뒤 집 앞을 15분씩 걸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끼셨는데 한 달쯤 지나자 발끝 저림이 줄고 아침 혈당이 조금씩 내려가더랍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약을 잘 챙겨 먹고 생활 습관을 바꿨기 때문에 몸이 좋아진 거라고요. 이처럼 입은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입니다. 의사의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 속에서 사용하면 혈당도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연이 주는 도움은 언제나 부드럽고 오래갑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내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그게 진짜 건강을 되찾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댓글로 본인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읽고 다음 이야기에서 꼭 참고하겠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기 어렵지만 함께라면 훨씬 쉽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요. 늘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